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변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보게 되면 기업 환경이 바뀌었고요. 사실 기업 환경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라이프 사이클도 지금 바뀌었어요. 사실 적극성을 띠고 내가 대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좋은 기업들은 몰립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은요, 사람 뽑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에만 어플라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스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가, 자, 토스라고 하는 회사와 예를 들면 뭐 신한금융그룹하고 같이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께 토스 가실래요? 신한금융그룹 가실래요? 라고 하게 되면 신한 쪽 가시겠죠. 왜? 우리가 잘 아니까. 맞잖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게 뭐냐면 환경이 변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같은 값이면 저는 성장 동력을 타고 있는 기업에 가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 이롭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최근에 이슈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산업 기준 안에서 이슈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 이거를 그냥 저는 카테고리로 묶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가고 어떠한 산업에 가서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조금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어플라이한 그 기업이나 기관에 정확한 임팩트 있는 나에 관련된 부분, 객관화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슈에 관련된 부분은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최근에 올해 가장 많이 인터뷰 질문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모든 산업이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어떠한 성과나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R&D 쪽은 R&D 쪽 기준으로, 사실 그러면 생산이나 제조 쪽에서는 제조 쪽 기준으로, 관리 쪽에서는 관리 쪽 기준으로 어떻게 내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이 부분. 자, 그러면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뭐 AR, VR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 그냥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자, 근데 ICT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 이게 이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그 지금 취업을 요하시는 분들을 잘 보시게 되면 모든, 그러니까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기업, 뭐 공공기관 다 마찬가지예요. 그 화두가 뭐가 있냐면 디지털화에 관련된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왜 그게 중요한 거에 관련된 부분은요, 이거예요. 디지털 경제에 관련된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자, 이런 어떤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디지털 경제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도 그런 그 해답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데, 이 취업에 관련된 부분은요, 꾸준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늘. 여러분한테 그 짜투리 시간을 저는 제일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짜투리 시간. 취업 준비는 짜투리 시간으로도 다 돼요.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이 짜투리 시간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 자, 제가 예를 보여드릴 거. 이거는 좀 지난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자, 옆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임원 면접 사전 과제 안내죠. CJ라고 하는 회사는 자, 워너비 기업이죠. 사실 가고 싶죠.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오픈해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2020년 그레이트 CJ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포함해서 1분 자기소개를 해라 라고 하는 게 CJ 공채 때 임원 면접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 1차 면접 합격한 애들한테 안내로 나간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사실 기업에서 필요로 한 거는 정말로 얼마만큼 밀도 있게끔 잘 관리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왜 물어볼까요? 이걸 생각하셔야죠. 이걸 왜 물어볼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 얘네들이?
그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포지션에서 똑같은 거예요. 나는 공대생이든, 나는 뭐 사회과학을 전공했든, 나는 경영학을 전공했든, 나는 뭐 예술을 전공했든, 다 필요 없어요. 모든 포지션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 비전이라든지 미션에 관련된 부분 알고 있니? 너 모르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가 그 기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어? 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너 우리 회사 와서 너 뭐 할 건데? 네 포지션에서. 그럼 가르쳐주는 거대로 그냥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인, 다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너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당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한번 해봐.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명쾌하게 알려줬는데 그걸 뭘 못하는 거예요? 문서에 관련된 부분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서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자기 입사 지원서 안에 보게 되면 항목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 그 상황을 쭉 보시게 되면 이 기업이 원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문서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해석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기업은 가시게 되면 업무하는 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포지션에서. 자, 업무가 어떻게 떨어져요, 저한테? 문서로 떨어지죠. 맞나요? 문서로 떨어지잖아요. 자, 그럼 문서에 관련된 부분을 봤는데 내가 이 문서를 해독을 못해. 이해를 못해. 이런 분하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전문성의 깊이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아, 해당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객관화 시켜가지고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옆에서 선배들한테 배울 수도 있고요. 회사 들어가시게 되면 다 그런 것들은 채워줍니다. 교육을 통해서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세요. 자,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 단계에 있는 것들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진행을 좀 한번 해보면 산업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저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모든 기업이 이제는 IT 기업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 IT 기업. 제조업도 IT 기업이고요. 교육회사도 IT 기업이에요. 그리고 서비스 기업도 IT 기업이에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산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 틀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틀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변화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정답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거나 교수님한테 조언을 듣거나 부모님한테 조언을 듣거나 이게 그 조언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경험한 과거 사례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주도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회사에 아니면 내가 어플라이 할 기업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걸 기준으로 성과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획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일할 그런 포지션에 관련된 부분을.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두시고 이거 근데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이게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참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셔야 돼요. 내가 왜 내가 이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을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산업을 관련된 부분 안에서는 이게 변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빨리 혁신에 관련된 부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벗이라고 하는 건 변화에 관련된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대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만큼 그네들과 호흡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거. 앞으로 21세기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건 얼마만큼 유저 프렌들리에 관련된 부분하고 내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겁니다. 근데
아주 어리석게도 저는 그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하지 않으신 분들. 왜? 나는 잘났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다 맞고 내 기준대로만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건 독단과 독선이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뭐가 생겨요? 노이즈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아무리 똑똑하신 분이라도. 그래서 여기서 오는 이 괴리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잘 캐치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일들, 그러면 왜 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어플라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이걸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자,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죠. 인사 담당자들이. 사실 기업에서 이거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커뮤니케이션, 트렌드, 컬처. 이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자, 아마 우리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텐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달리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는 오류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잘 뽑아라. 자,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오류가 발생되게 되면 기업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이 어디로 가요? 분명히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디로 가죠? 들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작은 그 편견이나 차이 때문에. 그럼 이거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시간은 꼭 뭐예요? 돈이죠. 기업에서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트렌드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우리의 산업들이 어디를 움직이고 있지? 자, 그럼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우리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선행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게 뭐예요? 트렌드잖아요. 유행하고 트렌드하고 사실 그 어감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좀 다른 그 느낌이 들어요. 유행은 이런 거예요. 한 번 훅 올라왔다가 쑥 떨어지는 거. 유행. 근데 트렌드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죠.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근데 나는 유행에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유행에 맞춰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반기 지금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도 이번 하반기랑 똑같을 것이다. 아니다. 엔드는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어떤 변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디테일이에요. 산업별로 사실 작은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조금 보셔야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하나가 직무 관련 기술, 경력을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경력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인사이트가 내가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어떻게 활용될 거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근거. 근데 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한 글이라든지 그렇게 어필한다라고 하는 건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등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디펜스에 관련된 부분. 이걸 근거에 관련된 부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 일반화된 기준 안에서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험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제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필을 하실 때. 자, 그러면 이건 직무하고 연결이 돼 있죠. 직무. 업무적인 기준하고. 자,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내가 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수적인 지식. 필수 지식.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학부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전공 필수. 이거는 그냥 해당 어떤 인더스트리에서는 꼭 있어야 돼.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산업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전공 선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바이오 쪽에서는 필요하지만 사실 제약 쪽에서는 필요치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뭐 다른 분들은 사실 이렇게 그냥 연결선 상에서 그냥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차이점이 극명히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내가 어플라이 하려고 하는 산업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건지 필요치 않은 건지, 그럼 이거를 알아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가 있을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 내가 네트워킹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우리 잡코리아에도 그런 것들 기능이 찾아서 보시면 있을 수가 있지만,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가 됐든 인적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유저 프렌들리에 관련된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을 보게 되면 좌측, 우측에 관련된 이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기준이 다 브랜드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인큐베이팅이 다 된 거거든요. 온라인 유통, 소위 말하면 이쪽에 관련된 비대면 유통들 활성화됐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심리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객들 눈에 어떠한 그 글씨체가 눈에 잘 들어오느냐, 이걸로 바뀐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유저 프렌들리죠, 사실.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 제가 드렸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산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딱 나오면서 처음 만나는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제가 모 면접장에서 아침에 첫 번째 팀 딱 들어오는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그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는데 만나신 분이 계시죠? 그럼 있대요. 자, 그분에게 첫 마디 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일상이죠, 일상. 자, 회사에 와서 일하는 거는요, 일상입니다. 일상. 자, 내가 일상에서 얼마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유저 프렌들리하게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건 요거 하나만 여쭤보면 다 나와요. 거짓말이 아니고. 기업이 똑같은 거예요. 기업이. 여러분들이 가서 일할 건데 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 딱 주고 유저 프렌들리한 게 아니고 나는 항상 갑이야 라고 하는 기준. 이렇게 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요, 사실 상당히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래서 이 개인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냥 인재에 대한 제가 정의를 하나 내려드릴 거예요. 자, 인재는 이 세 개를 다 아우러야지만 인재예요. 자, 지식 네트워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식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고요. 혁신적이고 크리에이티브적인, 소위 말하면 이런 어떤 역량이 있어야지만 인재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보 게더링, 소위 말하면 정보를 분석하고 이 분석한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뭐다?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뭐냐면 이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능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능력. 아까 지식에 관련된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가지고 온 건데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이 퍼포머가 되는 거죠. 성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 기준 안에 능력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업 기초에 관련된 부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외국어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 그죠?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능력. 자,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직무에 관련된 능력이에요. 자,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능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필수 능력이 있고 선택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능력. 이거를 아우러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게 되면 인재가 아닌 거예요, 인재가.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선택 능력이냐 아니면 전공 능력이냐라고 필수 능력이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에 관련된 부분인지 창조적인 부분인지 이런 것들은 직업 기초에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가 쭉 연결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뭐가 될 수가 있다?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달라진 거죠, 많이. 키워드 제가 6개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제. 이 6개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가지고 그 산업 분석하고 기업 분석을 하시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이 관점으로만 조금 보세요. 이 관점으로만 좀 보시면, 자, 글로벌 경쟁 환경에 관련된 부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내 환경을 쭉 보셔야 돼요. 국내 환경. 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세 번째가 규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산업별로. 자,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만들어졌고, 규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풀리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그쪽에 인력 수요가 많을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라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기업의 고객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주 고객인지. 사실 이게 소비재 같은 경우는 딱 떨어져요.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근데 산업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산업재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실 뭐 주식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든지, 사실 그러면 관계사들이 쭉 나와요. 보시게 되면. 그럼 뭐 다트를 조금 보시든지 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에 관련된 부분 정보를 좀 깊이 있게 아시려고 하셔야 되는 노력이 필히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상품에 관련된 부분과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기술 혁신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뭐 어제 오늘 뭐 보시게 되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뽑는 데가 에너지 공기업 이런 데 많이 뽑죠. 에너지 공기업이 왜 사람을 많이 뽑을까? 그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왜 뽑을까? 해외 수주를 많이 했어. 그래서 환경이 해외 쪽에 굉장히 많아. 그리고 뭐 업무적인 기준 때문에 이 관두거나 이 턴오버 되는 비율이 되게 높아. 왜 그럴까요? 오지에 있어요. 오지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갔다가 정말로 저 하겠습니다라고 갔다가 6개월 아니면 1년 만에 관두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정도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관련된 유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직하거나 전직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적인 기준에서 특징적인 것들, 그리고 요즘에 보게 되면 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뭐죠? 그린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 그렇죠? 예? 그 이슈가 됐죠. 그럼 새만금에 뭐 SK 같은 경우에서 민간에서 수주를 해서 태양광을 쫙 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안 됐나? 이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쪽에 관련된 직원을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뽑겠죠. 그래서 SK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거기에요. 그 회사. 자,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이 흐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읽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6가지 카테고리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범주 벗어나는 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저 뭐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 사실 인사 담당자가 뭐 사실 정말로 중요하게 보는 그 관점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뭐 포커스 기준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끝까지 응원할 거고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편안하게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뭐 성심성의껏 이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